대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오늘도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방 청소를 도와드리는 것이 지은이의 소중한 일과였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지은이가 왔네. 고마워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81살의 나이에도 정정하셨지만 높은 곳 정리나 무거운 물건 옮기기는 여전히 어려워하셨습니다. 지은이는 걸레와 청소용품을 챙겨 들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할머니 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구석구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장롱 위쪽도 한번 닦을게요. 지은이가 의자를 가져와 장롱 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롱과 벽 사이 좁은 틈새로 뭔가 파란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은이가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파란색 폴더였습니다. 폴더는 꽤 오래된 것 같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가 들고 있는 파란색 폴더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 그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건 할머니 젊었을 때 추억이야. 오래전 일들이 담겨 있어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은이는 폴더를 할머니께 건네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같이 보자꾸나 하시며 방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지은이도 할머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지은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폴더를 천천히 여는 할머니의 손길이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폴더가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왔습니다. 가장 위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들과 얇은 일기장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20살 때부터 간직해온 것들이야. 참 오랜만에 보네.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할머니와 닮아 있어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할머니세요? 그래, 할머니 20살 때 모습이야. 참 오래전 일이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성과 단정한 자세, 그리고 맑고 순수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셨구나. 왜 이런 소중한 사진을 숨겨두셨어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숨긴 건 아니고 그냥 오래된 일들이라 깊숙이 넣어두었지. 할머니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할머니가 뭔가 말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복잡해 보였거든요. 그때 바람에 날린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은이가 그것을 주워 들려는 순간 할머니가 재빨리 손을 뻗으셨습니다. 아, 그건 할머니가. 하지만 이미 지은이의 눈에는 편지 첫 줄에 정성스러운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께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궁금해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들려줘야겠구나. 우리 지은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순간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파란색 폴더는 단순한 추억이 아닌 할머니만의 소중하고도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파란색 폴더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지은이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왔구나. 오늘은 좀 일찍 온 것 같네. 네, 할머니. 지난주에 보여주신 폴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요. 지은이가 솔직하게 말하자 할머니는 잠시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지은이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뜨개실을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장롱에서 파란색 폴더를 꺼내 지은이 앞에 놓으셨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이제 좀 마음의 준비가 되었네. 할머니가 폴더를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신 할머니의 손길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입은 젊은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 옆에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할머니의 첫 번째 선생님이셨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래, 서예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지. 할머니가 20살 때부터 3년 동안 글씨를 배웠어. 할머니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설명하셨습니다. 지은이는 갑자기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글씨를 쓰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글씨체를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글씨가 그렇게 예쁜 거구나. 지은이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붓을 들고 한지 위에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선생님이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이때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글씨를 배우는 게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그럼. 붓을 잡고 먹을 갈아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기분이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았지.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얼마나 공부를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폴더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겉봉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선생님께 보내신 편지예요? 아니야,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보내주신 편지야. 할머니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격려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글씨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할머니를 지은 씨라고 부르셨구나.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이름이 지은이란다. 너와 같은 이름이지. 진짜요? 저도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은 거였어요? 맞아.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할머니 이름을 주었지. 지은이는 자신과 할머니가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에 더욱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서예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중하고 따뜻한 어조로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지은이가 편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셨어. 제자들을 자식처럼 아껴주셨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몇 살이셨어요? 20살부터 23살까지 배웠으니까. 지금 내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때네. 할머니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폴더 맨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그때 할머니가 연습장으로 쓰던 거야. 수첩을 열자 아름다운 한글과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글씨였지만 뒷장으로 갈수록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여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은 꼭 연습했어.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붓을 놓으면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셨거든. 할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그때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시기였어. 글씨를 배우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20살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말하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말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파란색 폴더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만, 오늘 할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야.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고 싶을 때 들을게요. 고마워,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다시 꼭 잡으시며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모두들 한복이나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서예 학원에서 찍은 사진이야. 할머니와 함께 글씨를 배우던 사람들이지. 할머니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모두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때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 왜요? 지금처럼 학교가 많지 않았나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가 막 끝나고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야.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곧 전쟁이 일어났지. 지은이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6.25 전쟁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6.25 전쟁 말이에요? 그래, 1950년 6월 25일. 할머니가 23살 때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모든 게 바뀌었지. 할머니는 폴더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편지들보다 종이가 거칠고 글씨도 급하게 쓰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선생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편지야. 할머니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지은 씨,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학원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그래, 서울이 너무 위험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갔지. 지은이는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할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피난길이 정말 힘들었어. 기차역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들 무거운 짐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지. 할머니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뭘 챙겨가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만 조그만 보따리에 담았어. 어머니가 해주신 한복 한 벌, 아버지 사진, 그리고 할머니가 파란색 폴더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들과 서예 연습장이야. 전쟁 중에도 이걸 가지고 다니셨어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것들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 선생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담겨 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가끔씩 편지를 썼어. 선생님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야. 하지만 어디로 보낼지 몰라서 그냥 써두기만 했지. 그 편지들도 여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 할머니가 몇 장의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이 편지들은 봉투에 넣어지지 않은 채로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부산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서 다시 글씨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하셨구나. 그럼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단순히 글씨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었어. 꿈과 희망을 주신 분이었지. 할머니가 편지를 다시 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슬퍼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예전 학원 자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선생님은 할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지. 그럼 다시는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계속 간직했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글씨,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말이야.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려 했던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과의 추억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맞아, 우리 지은이 말이 옳아. 할머니가 손녀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할머니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번 주말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전쟁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지은이는 할머니의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파란색 폴더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폴더에서 다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이번 사진에는 할머니와 익숙한 얼굴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시네요. 지은이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는 지은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맞아, 할아버지야. 이때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 할머니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 할머니는 그때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셨어. 매일 아침 신문을 사러 오셨거든. 지은이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만남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런 정도로만 말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글씨를 보게 되었어. 가게 장부에 적힌 할머니 글씨를 말이야. 할머니 글씨가 예뻐서 할아버지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하고 물어보셨어. 할머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서예를 배웠던 이야기를 했지. 선생님과의 추억, 전쟁 중에도 글씨 연습을 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말이야. 지은이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 누군가가 할머니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어.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씨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실 때마다 조금씩 더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 할머니가 폴더에서 다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산책에 초대하셨을 때 찍은 사진이야. 할아버지가 먼저 산책하자고 하셨어요? 그래. 날씨도 좋은데 같이 공원을 걸어보실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지. 할머니가 그때를 떠올리며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남녀가 함께 다니는 시절이 아니었거든.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용기를 내었지. 지은이는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산책이 어떠셨어요? 정말 즐거웠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꿈과 생각들을 알 수 있었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폴더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그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써준 시야. 종이에는 단정한 글씨로 짧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도 겨울 추위가 와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글씨를 잘 쓰셨구나.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만큼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쓰는 분이셨어. 할머니가 시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할아버지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루지 못한 꿈들도 모두 당신을 만든 소중한 일부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와, 지은이가 감동받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과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할머니를 더욱 특별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야. 지은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새로운 꿈도 꿀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실제로 그랬지.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할머니가 글씨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어. 당신의 재능을 숨겨두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할머니가 먼저 파란색 폴더를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거실 탁자 위에 폴더를 펼쳐두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요?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폴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름다운 글씨로 쓰인 종이들과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지 위에 우아한 한글로 시가 쓰여 있었는데 글씨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쓴 시야.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시를 쓰셨어요?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글씨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시도 썼어. 결혼 전에는 꽤 많은 작품을 썼지. 할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지은이는 시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듯 희망도 피어나리.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며 내 마음 깊이 간직하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가 이런 글도 쓰셨다니. 이건 할머니가 25살 때 쓴 거야.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담았었지. 할머니가 시를 어루만지며 설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작품들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노래한 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시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재능이 있으시다니 몰랐어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작가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 특히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쓰는 여성은 더욱 드물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현실적인 일들에 매달려야 했고,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시절 여성들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 할머니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틈틈이 시를 쓰고 서예 연습도 계속했지. 비록 세상에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할머니는 폴더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공책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작품집이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쓴 시들을 모아놓은 거야. 공책을 열자 수십 편의 시들이 아름다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각 시마다 언제 쓴 것인지 날짜도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2년 봄, 1955년 가을, 1963년 겨울. 지은이가 날짜들을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쓰셨구나. 그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글로 마음을 달랬어. 할머니가 공책을 넘기며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쓴 시야. 할머니가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에는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태어났을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지은이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쓴 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은이. 슬픈 일도 아름다운 글로 남겨두면 좋은 추억이 되는 법이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작품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연시,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쓴 육아일기 형식의 시들,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감상한 철학적인 작품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할머니, 이 시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그럴까? 할머니가 설레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가끔 생각해 봤어. 이 시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당연히 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시에는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지은이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서예 작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쓴 시를 아름다운 서체로 완성한 작품들이었는데 글씨와 내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와 서예를 함께한 작품들은 정말 예술작품 같아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예술가세요. 고마워.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할머니 마음이 정말 뿌듯해. 할머니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은이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 지은이는 할머니의 숨겨진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시와 서예 작품을 본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재능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이런 소중한 것들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은이는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은이가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뭔데? 할머니가 시를 쓰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은이의 질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를 쓰셨다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서예도 정말 잘하시고요. 지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를 쓰신다니 전혀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방 청소를 도와드리다가 파란색 폴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은이가 그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선생님과의 만남, 전쟁 중의 이별, 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리고 평생에 걸쳐 써온 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깊은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야. 아버지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 세대 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시거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어요. 자신의 꿈이나 과거 이야기보다는 우리를 돌보시는 게 더 중요하셨겠죠. 어머니가 이해하는 듯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다음 주말에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가족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도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일요일 할머니는 지은이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할머니는 조금 긴장하신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한테서 들었는데 시를 쓰셨다면서요?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신 듯 하다가 지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가족들에게 말했구나. 네, 할머니. 너무 멋있어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재능이 있으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항상 글씨를 예쁘게 쓰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수줍어하셨지만 가족들의 관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지만 지은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말이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가 가져오신 파란색 폴더를 펼쳐 가족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서예 선생님과의 추억이 담긴 편지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 시는 언제 쓰신 건가요? 아버지가 한 편의 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쓴 거야.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요? 저 때문에 시를 써주셨다니.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결혼 생활을 담은 시들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 시는 시아버님과의 첫 만남을 쓰신 거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다운 일이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작품들을 하나씩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시들을 보며 모두들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실 게 아니라 우리와도 나누셔야죠. 어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왜 숨겨두셨어요? 지은이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취미라고 생각했지. 누구에게 보여드릴 만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훌륭한 작품들인데요. 아버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은 할머니를 둘러싸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중의 고난, 서예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 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세요. 어머니가 당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쓰신 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반응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할머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당연한 일이죠,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새로 쓰신 시도 보여주셨습니다. 파란색 폴더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 후 지은이는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들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뭘 하고 계세요? 지은이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사실 지난주에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말이야. 할머니가 상자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붓들과 먹, 그리고 벼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예 도구들이네요. 그래, 오랫동안 창고에 넣어둔 것들을 꺼내봤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다시 글씨를 써보시려고요? 지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용기가 생겼거든. 할머니가 붓을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기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할머니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같이 해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지은이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가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할머니는 먹을 갈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지만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먹을 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야 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 할머니가 벼루에 먹을 갈며 설명하셨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붓을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에 붓을 쥐어주시며 자세를 잡아주셨습니다. 붓은 이렇게 세워서 잡고 손목에 힘을 빼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 잘하네. 처음 치고는 자세가 좋아.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한지 위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셨지만 글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네.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지은이 차례야. 효도라는 글자부터 써보자. 지은이는 할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천천히 글자를 써보았습니다. 처음이라 삐뚤빼뚤했지만 할머니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치고는 정말 잘했어. 계속 연습하면 금세 늘 거야.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1시간 넘게 함께 서예 연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붓을 잡으시면서도 예전 실력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할머니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복지관에서? 할머니가 놀라며 반문하셨습니다. 네, 할머니처럼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망설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시면 즐거우실 것 같고요. 지은이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와 할머니는 함께 동네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할머니의 작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시네요. 저희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을 찾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첫 수업 날 할머니는 조금 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이 할머니의 시범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쁜 글씨를 쓸 수 있나요? 한 어르신이 질문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하셔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처럼 시도 쓰시나요?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써봤어요.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시도 가르쳐 주세요. 시 쓰는 법도 알고 싶어요.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시를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가 워낙 실력이 뛰어나시니까요. 다른 분들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지은이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구나. 할머니가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았나 봐.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재능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수업을 하시며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고 집에서도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와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니까 말이야. 우리 지은이 덕분에 할머니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수강생이 아니라 정식 서예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시 창작 수업도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 문화 전시회를 열기로 했고 할머니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전시회 정말 기대돼요. 지은이가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할머니도 떨리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작품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과 설렘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품들이 전시된 코너에는 특히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 글씨 정말 아름답네요. 시도 직접 쓰신 거라고요?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습니다. 그때 복지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주인공이세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작품에 감동받고 계세요. 과분한 말씀을 할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인기가 많아요. 관장님이 한 작품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최근에 쓰신 시였습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핀다. 가을에도 새싹은 돋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만은 항상 봄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시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관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할머니께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시를 보고 저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전시회가 한창일 때 지은이는 할머니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은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지셨습니다. 어머, 설마. 할머니, 이분이 할머니의 첫 번째 서예 선생님 따님이세요.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해주고 계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의 따님을 어떻게 지은이가 복지관을 통해서 수소문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할머니 같은 제자가 있었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꿈만 같네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이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작은 붓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내려다가 전쟁 때문에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그리고 이 붓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것이에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셨습니다. 지은 학생에게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 함께 아름다운 글을 써봅시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꽃 피우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파란색 폴더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폴더에는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수강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전시회 축하 메시지들, 그리고 선생님 따님이 주신 편지와 붓까지. 지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폴더를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만약 내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계속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을 거야. 할머니가 폴더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폴더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되었네요. 맞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나갈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시와 서예 작품들을 모아 작은 문집을 만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제목은 뭘로 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파란색 폴더의 추억들은 어떨까? 정말 좋은 제목이에요. 할머니는 또한 선생님의 붓으로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담은 시였습니다. 늦게나마 이루어진 약속, 당신의 가르침이 꽃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향기를 전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도 꿈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파란색 폴더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추억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까지 함께 담고 있는 진정한 인생의 보물상자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꿈을 이루는 데는 늦은 때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세요. 그럼 우리 지은이 덕분에 할머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란색 폴더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